그 여자,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 아버지와의 정확한 관계, 돈을 받게 된 경위, 둘이 만난 횟수, 이런 걸 물어봤는데 말을 돌리더라고요. 아들 지훈의 말에 명희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로 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지훈아, 어머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명희는 전화를 끊고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 병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거였어요?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답해줄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륜일까요? 배신일까요? 아니면 말없이 준비해온 그의 마지막 사랑일까요? 45년을 함께한 부부의 마지막 이야기는 말보다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그 감동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지금의 나를 위해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명희는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2살의 몸이지만 생체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죠. 남편 병기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0일이 훌쩍 넘었고 이제 49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지 벌써 49제가 다가오네요. 명희는 거실 한편에 모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병기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어딘지 따뜻해 보였죠. 5년간의 긴 투병 생활, 그 고단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병기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밤에 몰래 울고 있던 남편의 뒷모습을 명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끝없는 병원 생활. 명희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죠, 여보. 병수발을 하는 동안 명희 자신도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많이 굽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지금의 이 적막함이었습니다. 5년 동안 남편 중심으로 돌아가던 모든 일상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았거든요. 웅웅웅.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생활비는 어제 송금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응, 고맙다. 지훈아, 아버지 49제 준비는 잘 되고 있죠? 제가 바빠서 직접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아서요. 명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은 항상 바빴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돌아가실 때도, 심지어 장례식 때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빴죠. 물론 효자는 맞습니다.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주고 큰 병원비도 모두 지원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명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와볼래? 아버지 49제도 얼마 안 남았고.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요. 대신 절에는 제가 미리 연락드릴게요. 스님께도 인사드리고요. 그래, 알겠다. 그럼 어머니 몸 잘 챙기시고요. 또 연락드릴게요. 통화는 채 3분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명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의 마지막 방문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지 장례식 때가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효자긴 하지만
명희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늘 간단했죠. 죽 한 그릇에 김치 몇 점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전에는 병기를 위해 매일 반찬을 5가지씩 준비했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부터는 입맛을 잃어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말 속상했는데 명희는 남편이 음식을 먹지 못해 하루하루 말라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도 한두 숟가락 뜨고는 미안하다, 못 먹겠다며 고개를 돌리던 병기. 그럴 때마다 명희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명희는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혼자 사는 지금 장보는 일조차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 사람 분량으로 사던 습관 때문에 자꾸 많이 사게 되고 그러면 음식이 상해서 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죠.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을 만났습니다. 명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그러게요. 병기 씨 참 좋은 분이었는데. 49제는 언제 지내세요? 저희도 가야죠. 이웃들의 관심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명희를 혼자 남은 불쌍한 과부로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런 시선들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명희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9제를 앞두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병기의 옷들, 신발들, 개인 용품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옷은 기부하고 이건 아직 새 것 같으니까. 명희는 옷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 지운 돌잔치 때 샀던 셔츠, 은퇴 기념으로 선물 받은 넥타이. 모든 것에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명희는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네요. 49제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지훈이는 바빠서 못 온다고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라도 잘 치르겠습니다. 명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속 병기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표정마저 그리웠습니다. 내일은 또 뭐라고 지낼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적막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명희는 이런 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병기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외로움이 이제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49제를 이틀 앞둔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뭔가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오늘은 남편의 옷장을 완전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미루고 미뤄왔던 일이었죠. 여보, 오늘 옷장 정리 좀 해야겠어요. 49제 지내고 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명희는 영정 앞에 아침 공양을 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으로 향했죠. 병기의 옷장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돌아가신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명희는 차마 손을 대지 못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정리해야지. 명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병기 특유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나왔죠. 비누 냄새와 함께 묘하게 그리운 향기였습니다. 명희의 눈가가 순간 촉촉해졌습니다. 옷장 위쪽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멋쟁이였던 남편의 양복들, 평상복들, 속옷들까지 모든 것을 하나씩 꺼내어 분류했죠. 기부할 것, 버릴 것, 그리고 간직할 것으로 나누어 가며 정리했습니다. 이 셔츠는 지훈이가 선물한 건데 명희는 옷 하나하나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옷장 맨 아래쪽을 정리하던 중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장 모서리에 살짝 끼워져 있는 낡은 봉투 하나였죠. 이게 뭐지? 명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래된 갈색 봉투였는데 제법 두꺼웠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노란색 영수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명희는 깜짝 놀라며 영수증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상가 32번 반찬가게, 현금 10만 원, 포장.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같은 가게에서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지하상가 32번 반찬가게. 명희는 그 가게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매번 10만 원씩, 때로는 15만 원씩 결제한 흔적이 있었죠. 왜 이런 곳에서 반찬을 샀지? 명희는 영수증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영수증의 날짜는 3년 전이었는데 그 시기는 병기가 암 진단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거의 매달 꾸준히 이 가게에서 뭔가를 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해. 우리 집 근처도 아닌데. 명희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병기는 평생 집 근처에서만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장도 집에서 가까웠고 은퇴한 후에는 더욱 멀리 나가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먼 곳까지 가서 반찬을 샀을까요? 명희는 영수증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총 36장의 영수증이 있었고 거의 매달 한 번씩 규칙적으로 구매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병기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구매 횟수가 더 잦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사러 간 거야? 명희는 영수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품목은 적혀 있지 않고 그냥 반찬류라고만 되어 있었죠. 가격으로 봐서는 꽤 많은 양의 반찬을 샀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찬들을 언제 가져왔지? 명희는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병기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명희는 거의 매일 병원에 함께 다녔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언제 이런 반찬들을 사러 다녔을까요? 갑자기 명희는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병기가 가끔 산책 좀 하고 오겠다며 혼자 외출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2~3시간 정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마다 공원에서 바람 쐬고 왔다고 했었죠. 혹시 그때 이 가게에 다녀온 것일까요? 공원에 간다고 하면서 명희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일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이 많은 반찬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집에 가져온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명희는 영수증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병기의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 위해서 좋은 걸로 부탁드립니다. 입맛 없어 하시니까 가벼운 걸로, 소화 잘 되는 걸로 해주세요. 명희는 그 글씨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모든 반찬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이런 반찬들을 집에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준 건 아니겠지? 명희의 마음에 작은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자신 몰래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며 반찬을 샀는데 정작 집에는 가져오지 않았다니.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기는 평생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명희는 영수증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9제를 이틀 앞둔 지금 남편에 대해 모르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내일 한번 가보자. 그 가게에. 명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반찬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영수증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숨긴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그 가게에 가보려고 해요. 32번 반찬 가게 말이에요. 명희는 영정 앞에서 혼잣말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혹시 남편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봐서요. 하지만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명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하상가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가야 했죠. 요즘 들어 먼 길을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명희는 영수증 몇 장을 다시 꺼내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소와 가게 번호를 정확히 기억해 두려고요. 지하상가 32번 반찬 가게. 과연 어떤 곳일지 궁금했습니다. 1시간여를 달려 지하상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의 상가였죠. 수많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명희는 번호를 하나씩 확인하며 32번을 찾아 걸었습니다. 32번. 여기네. 드디어 찾은 반찬 가게는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하지만 진열된 반찬들을 보니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 많았죠. 가게 앞에는 정성 반찬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정리하고 있던 그녀는 명희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저기, 혹시 한병기라는 분 아세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가게 주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놀란 듯한 표정으로 명희를 다시 쳐다보았죠. 한병기 씨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 사람 아내입니다. 가게 주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모님이시구나. 그런데 한병기 씨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1달 반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명희의 말에 가게 주인의 얼굴이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뵙고 싶었어요. 제가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가게 영수증들을 발견했어요. 3년 동안 거의 매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가게 주인은 명희를 안쪽 의자에 앉게 하고 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병기 씨한테 들은 얘기로는. 뭘 들으셨나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입맛을 많이 잃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몰래 반찬을 사서 집에 가져다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명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가져다 드린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반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가게 주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한병기 씨가 항상 이거 안 해줄 거다. 좋은 재료로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정말요? 그럼 그 반찬들은 어디로 간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다른 곳에 가져다 주신 건 아닐까요? 가게 주인의 말에
명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반찬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닐까요? 그분이 여기 오실 때 혼자 오셨나요? 네, 항상 혼자 오셨어요. 그런데 가끔 전화를 받으시는 모습을 봤는데, 응, 금방 갈게. 반찬 사고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명희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반찬을 사고 있다고 했다는 것은 분명 수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오신 게 언제였나요? 한두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평소처럼 반찬을 많이 사가셨는데 많이 편찮아 보이셨어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게 주인의 말에 명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혹시 그때 뭐라고 더 하셨나요? 평소와 다르게 좀 감상적이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켰다고 하시면서 명희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숨겼을까요? 사모님, 혹시 한병기 씨가 누구랑 같이 사셨나요? 아니면 가족 중에 다른 분이 계신가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따로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만 살았는데. 그러면 정말 이상하네요.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반찬을 사가셨는데. 명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분명히 자신을 위한다고 했는데 정작 집에는 가져오지 않았고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혹시 이 근처에 아는 사람이라도 계셨을까요? 글쎄요. 한병기 씨는 항상 혼자 오셨고 특별히 누구를 만난다거나 하는 모습은 못 봤어요. 명희는 가게를 나서면서도 계속 의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많은 반찬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명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9제가 내일로 다가온 지금 남편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생겨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남편이 분명 자신을 위해 반찬을 샀다고 했는데 정작 집에는 가져오지 않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여보,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명희는 영정 앞에 앉아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명희는 이웃집 오성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성자는 명희와 같은 또래의 동네 친구였죠. 성자야, 나야. 시간 있으면 잠깐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30분 후 오성자가 왔습니다. 명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영수증을 발견한 것부터 반찬 가게에 다녀온 일까지 말이죠. 뭐, 병기가 그런 일을 했다고? 오성자는 놀란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3년 동안 매달 반찬을 샀는데 집에는 한 번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거 정말 이상하다. 병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성자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명희야,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어. 뭔데? 너희 남편이 가끔 은행에 가는 모습을 봤는데 혼자가 아니더라고.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랑 같이? 여자랑 같이. 나이는 우리보다 좀 어린 것 같던데 50대 중반 정도? 명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반찬 가게 주인이었을까요? 언제 본 거야? 한 1년 전쯤? 그때 내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봤어.
둘이 창구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도 인사하려고 했는데 병기가 나를 못 본 척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지. 오성자의 말에 명희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은행에 간 것도 이상하고 자신을 피한 것도 수상했습니다.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 키는 보통이고 머리는 단발. 옷차림은 깔끔했어. 그런데 혼자 사는 것 같더라고. 혼자 산다고? 응, 왜냐하면 며칠 후에 동네에서 또 봤거든. 혼자 장을 보고 있던데 양이 완전 혼자 먹을 분량이었어. 명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그 여자에게 반찬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성자야, 혹시 그 여자가 우리 동네 사람이야? 아니,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때 한 번 본 게 전부야. 그런데 왜? 명희는 오성자에게 반찬가게 주인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키와 나이, 머리 모양까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반찬가게 주인이구나. 그런 것 같아. 그럼 정말로. 명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은행에 가고 그 여자에게 반찬을 가져다 줬다면 이건 분명 수상한 일이었습니다. 명희야, 혹시 병기가 그 여자한테 돈도 줬을까? 오성자의 말에 명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거든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모르잖아. 은행에 같이 간 것도 그렇고 반찬을 계속 사준 것도 그렇고 명희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자를 도와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내일 49제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니. 명희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49제를 하루 앞두고 남편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다니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명희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오성자가 명희를 위로했지만 명희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죠. 어머니, 내일 49제 준비는 다 되셨어요? 응, 준비는 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명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지훈아, 내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뭘 발견하셨는데요? 명희는 영수증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말이 없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신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버지 통장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나올 거예요. 그래, 부탁한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희는 오성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죠. 성자야, 나 정말 모르겠어.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명희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내일 49제 잘 치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알아보자. 그래야겠지.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 명희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병기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표정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무슨 일이었나요? 하지만 남편은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49제를 치르게 되는데 명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오성자가 돌아간 후 명희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내일 49제를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요? 이런 의심을 품은 채로
남편을 보내드려도 될까요? 49제를 치른 다음 날, 명희는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 49제는 무사히 마쳤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남편에 대한 의심을 품은 채로 49제를 치른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링링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죠. 어머니, 어제 49제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다. 스님께서 정성스럽게 해주셨어. 그런데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그 일 때문에 아버지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지훈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뭔가 나왔어? 네,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신 기록이 있는데 그 시기가 어머니가 발견한 영수증 날짜와 거의 일치해요. 얼마나? 매번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3년 동안 계속이요. 명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수증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반찬값만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쓰신 거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명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다른 여자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훈아, 내가 직접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 그 반찬 가게 말이야. 어머니, 혼자 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요. 너 바쁘잖아.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같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아니다. 내가 먼저 가볼게.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어. 다음 날 명희는 다시 지하상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작정이었죠. 정성 반찬 앞에 도착하자 가게 주인이 명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못 물어본 게 있어서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명희는 용기를 내어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제 남편이 반찬 말고 다른 걸로도 도움을 주지 않았나요? 가게 주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통장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반찬값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하신 것 같아서요. 가게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뭘 말씀하세요? 한병기 씨가 가끔 생활비를 조금씩 도와주셨어요. 명희는 머리가 돌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돈을 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도와주셨나요? 매달 5만 원씩? 저도 정말 죄송스러웠는데 제가 혼자 살면서 가게 운영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3년 동안 계속? 네. 한병기 씨가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명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자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니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아마도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러신 것 같아요. 한병기 씨가 늘 우리 집 사람은 마음이 너무 여려서라고 하셨거든요. 명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의 선량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왜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한병기 씨가 저랑 은행에 간 건도 제가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보증을 서주신 거였어요. 명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증까지 서주었다니. 보증을 얼마나? 1천만 원.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다 갚았어요. 한병기 씨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명희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이런 큰일을 저질렀다니. 만약 그 여자가 돈을 못 갚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병기 씨한테 부탁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가게 주인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명희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가져온 반찬들은 뭐였나요? 그건 한병기 씨가 항상 우리 집사람 위해서 좋은 걸로 부탁한다고 하셔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직접 가져다 드리기는 뭔가 어색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안 가져오신 거구나. 명희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반찬을 주문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여자를 도와주는 일이 엮여 있었고 그래서 직접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병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 같은 남남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가게 주인의 말에 명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선량함은 인정할 수 있었지만 왜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로 가정의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다 갚으신 거죠? 네, 한병기 씨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모든 대출을 정리했어요. 그때 한병기 씨가 이제 내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명희는 가게를 나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선한 의도로 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자신을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돈을 주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주었다니.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고 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명희는 영정 앞에 앉아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병기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다녀오셨어요? 뭔가 알아내셨나요? 명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반찬가게 주인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1천만 원 보증까지 서주었다는 것까지 말이죠. 뭐라고요?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셨다고요? 지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응, 다행히 지금은 다 갚았다고 하더라. 어머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았다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아세요? 지훈의 말에 명희도 새삼 놀랐습니다. 그때까지는 남편의 선량함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정작 가족에게 미칠 수 있었던 위험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저런 일을 하신 걸까요? 글쎄요. 아버지는 원래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하셨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너무 속상해.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큰일을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지우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에 다른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뭐라고? 아무리 선량한 마음이라고 해도 가족 몰래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훈의 말에 명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야,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그 여자를 만나서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지훈아,
어머니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마저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다니.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웃 오성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명희야, 어제 49제 잘 지냈지?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명희는 어제 반찬 가게에서 들은 이야기를 오성자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뭐, 병기가 그 여자한테 돈도 주고 보증도 서줬다고? 응, 나도 믿어지지 않아. 오성자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그럼 정말로 수상한 관계였던 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명희야, 현실을 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가족 몰래 이런 일을 하겠어? 오성자의 말이 명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젊고 예쁘다고 했지? 그럼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야. 성자야, 그만해. 병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명희 자신도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명희야, 너도 알잖아. 남자들은 나이 들어서 더 그래. 특히 아픈 사람들은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한테 의존하게 돼. 하지만 그 사람은 병기를 돌봐준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은 거잖아. 그것도 일종의 관계야. 도와주면서 가까워지는 거지. 명희는 오성자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남편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명희야,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 뭔데? 내가 동네에서 들은 건데 병기가 작년에 어떤 여자랑 카페에 앉아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더라고. 카페에? 응, 둘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데 손까지 잡고 있었다는 거야. 명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다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정육점 사장 부인이 그러던데 자기가 직접 봤다고 해. 명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로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그럼 정말로. 명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았던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희야, 울지 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오성자의 위로도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황들이 남편의 불륜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반찬 가게에 다녀왔어요. 뭐라고 하던? 그 여자,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 아버지와의 정확한 관계, 돈을 받게 된 경위, 둘이 만난 횟수, 이런 걸 물어봤는데 말을 돌리더라고요. 지훈의 말에 명희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로 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지훈아, 어머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명희는 전화를 끊고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의 병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거였어요?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답해줄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희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니. 명희는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나를 속인 거예요? 명희는 영정 앞에 앉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병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아, 왜 갑자기? 어머니 혼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버지 일에 대해서 더 알아낸 게 있어요. 지훈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뭘 알아냈는데? 은행에서 아버지 거래 내역을 자세히 뽑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나왔어요. 지훈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걸 보세요. 아버지가 매달 그 여자한테 준 돈만이 아니라 따로 적금을 넣으신 기록이 있어요. 적금? 네, 매달 20만 원씩. 그런데 이 적금 명의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명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네, 김명의 노후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모았는데? 3년 동안 거의 700만 원이 넘어요. 명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돈을 주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위한 적금도 넣고 있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지훈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은행에서 처리하신 일이에요. 모든 적금을 어머니 명의로 정리하고 보험금 수령인도 어머니로 변경하셨어요. 왜 갑자기? 아마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신 거죠. 명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여자와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지훈아, 그럼 내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한 일이었을까?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 서류들을 보니까 아버지는 정말로 어머니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뜻밖에도 반찬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한병기 씨에 대해서 어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명희는 지훈과 함께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명희를 보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중요한 걸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뭘 말씀하려고요? 가게 주인은 깊은 한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병기 씨와 저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관계셨나요? 저는 한병기 씨의 후배 아내였어요. 명희와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후배 아내? 네, 제 남편이 한병기 씨 직장 후배였어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한병기 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병기 씨가 가끔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아시고는 가게 주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병기 씨가 후배 아내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계속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명희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반찬을 사신 것도? 네, 한병기 씨가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약해서 좋은 반찬을 먹어야 하는데 직장 다니느라 제대로 못 차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렸는데 왜 집에 가져오지 않으셨을까요? 한병기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람이 알면 괜히 미안해할 것 같다. 내가 직접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요. 명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반찬들을 집에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그 반찬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한병기 씨가 매번 내가 집에서 잘 해드릴게라고 하시면서
가져가셨어요. 아마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 몰래 차려주셨을 거예요. 명희는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가끔 냉장고에 모르는 반찬이 들어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갖다 놨지? 라고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몰래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병기 씨는 정말 어머니만 생각하셨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도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하시면서 늘 어머니 걱정만 하셨어요. 지훈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이런 일을 하시면서도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명희는 이제야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표현이 서툴렀지만 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했어요. 명희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일들을 숨겼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반찬 가게에서 나온 명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렸거든요. 지훈도 아버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대단하셨네요. 마지막까지 어머니만 생각하셨구나. 그러게.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속인 줄 알았는데. 명희는 남편의 진심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병기는 평생 말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했지만 행동으로는 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요. 사진 속의 병기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표정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늘 자신을 걱정하고 있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명희는 다시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네,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그동안 우리 남편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명희는 가게에 진열된 반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반찬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죠. 오늘은 반찬 좀 사가려고 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좋다고 했던 그 반찬들 말이에요. 정말요? 그럼 한병기 씨가 항상 사가시던 것들로 준비해 드릴게요. 가게 주인은 기쁜 마음으로 반찬들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위해 고민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병기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평생 제대로 표현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야 좀 알 것 같다고. 뭘 안다고 하셨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요. 말로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시면서 명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명희는 남편이 사온 반찬들을 하나씩 맛보아 보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남편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춰 만들어진 반찬들이었죠. 여보, 이거 정말 맛있네요. 당신 입맛이 참 좋았구나. 명희는 반찬을 먹으며 남편과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에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말없이 다 먹어주던 남편, 아플 때 죽을 끓여주던 남편, 가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하던 남편. 그동안 몰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며칠 후 명희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기로 한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나온 김명희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써보실 건가요?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해요. 명희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봉투 속 노란 영수증,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없는 사랑. 제목을 정하고 명희는 남편과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써나갔습니다. 영수증을 발견했을 때의 당황스러움, 의심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은 진실까지. 우리 남편은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고 고맙다는 인사도 어색해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희는 글을 쓰면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말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마음을 알아주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큰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글쓰기 모임 사람들은 명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저도 우리 남편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명희는 집으로 돌아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이야기를 글로 써봤어요.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더라고요. 그리고 명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사랑의 증거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 반찬들을 집에 가져오지 못했는지, 왜 모든 걸 혼자 준비했는지. 당신은 저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거네요. 명희는 남편이 준비해둔 적금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김명희 노후자금이라고 적힌 통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명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따뜻한 기억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내일은 또 반찬 가게에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그분께도 고마움을 전해야죠. 명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말없는 사랑의 증거들이 있었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